자, 세 분 모시고 오늘은 김건희 특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김건희 특검 엄청나게 버라이어티한데. 네. 네. 어제 삼부토건 관련해서 포괄영장 청구한다는 얘기 있던데. 네. 기자. 네. 네. 그거 설명 잠깐 해주세요. 일단 뭐 그 관여된 200여 개의 계좌에 대해서 한꺼번에 네. 한 번에 압수수색을 갖다가 청구하겠다는 얘기고요. 하나씩 하면 시간 걸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잘 안 내준다면서요, 근데. 근데 이제 법원에서 안 내주는 거는 그 연결 계좌까지 압수수색 청구하는 거 예. 무한히 막 커지니까 예. 그런 거는 이제 좀 자르거든요. 일부 예, 기각을 하는데 근데 이미 뭐 금감원에서 동원됐다라고 의심받는 계좌들이기 때문에 200개니까. 200개이긴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될 것으로 보여지고 한 혹시 번에? 이제 한 번에 주가 조작 같은 연결 경우에는- 계좌까지 해 주느냐 그것이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연결 계좌.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주가 조작 시점에서 그런 포괄영장은 충분히 발부할 수 있는 거고요. 단순히 모든 계좌를 다 들여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주가 조작이라는 사건의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포괄영장을 청구해도 발부할 수 있다라고 보고 특히나 우리가 저번에 보면 촛불 행동이 모금한 거 가지고서 모든 영장 발부해서 지금 다들 계좌가 털렸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통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례에 비춰보더라도 충분히 그 주가 조작 사건에서는 근데 법원이 요새 좀 의심스러워가지고. 근데 그 촛불 행동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후원금 낸 저희 동네 사람들도 네. 다 털렸다 그러더라고요. 압수수색 다 통화 기록이라든가 이게 나왔다고. 하긴 그런 거 데서는 봐서는 잘 발부해 주는데 그러니까요. 네. 원래 영장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서 단서가 어디 은행에 무슨 계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영장을 넣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뻗어 나가면 그다음에 계좌 또 그렇죠. 거래한 영장을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봤거든요. 근데 포괄 영장은 뭐뭐뭐 등 누구 명의로 된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 계좌를 다 받을 수 있으니 그런 식으로 영장이 나간다는 얘기고요. 보통 잘 안 나오는데 이번 경우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제가 네, 보기엔 일단 특정된 계좌는 나갈 것이고 거기와 연결된 계좌를 하나나 두 개 정도는 아마 영장 더 많이 발부해줄 것 열어줄 같습니다. 것으로. 그렇죠. 연결 계좌를 봐야지. 네, 연결 계좌를 봐야 됩니다. 연결 계좌를 이제 하나보다 조금 더 확장시켜서 두세 개 볼 수 있다든지 이렇게도 그게 이제 가능하고.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누구 명의로 안 그러면 또 받고. 매번 또 네. 영장 청구하고 예. 기다리고 또 받고 네, 그 네. 개별로 하면은 그 하세월 아닙니까? 세월입니다. 그게 영장을 받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영장을 집행하는 것도 굉장히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계좌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잘 안 되고 맞아요. 직접 왜냐하면 또 예.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특검 사건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있는 사건이 다 오니까 사실은 시간이 좀 걸려서 빨리 그 포괄영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도이치모터스하고 삼부토건을 묶어서 한 팀이 조사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부토건- 김영근 특검보가 예. 네. 삼부토건도 주가 조작으로 이제 의심하는 거고 네, 네. 의심할 정황은 대단히 많죠. 많이 있죠. 예. 예. 그리고 만약에 삼부토건이 주가 조작으로 판결이 나면 네. 이건 진짜 역대급 사건입니다. 역대급입니다. 일단은 그 우크라이나에다가 쏟아진 돈이 저희가 요새 예결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이카를 통해서 무상 1억 달러. 그다음에 뭐 다른 뭐 수출 금융 지원 또 1억 달러. 그다음에 최상목 부총리가 우크라이나에다 차관 형태로 21억 달러. 2조 원이 넘는 돈을 갖다가 하겠다. 2030년까지. 그걸 국제 무대에 나가서 공표를 했거든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 왜 갑자기 거기다가 돈을 쏟아부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랬거든요. 거기서 이익이 되는 건 미국이 다 가져간다. 예, 맞습니다. 우리한테 돌아올 차례가 없다고 그랬는데 네. 뜬금없이 가가지고 그렇게 돈 쏟아부은다고 발표하고 삼부토건이 조건도 안 되는 회사가 거기서 재건 사업 참여한다고 해외 사업도 없는데 없는 회사였죠. 없는 회사가 네. 그리고 주가가 폭등했죠. 그렇죠. 우크라이나 재건 컨퍼런스라고 그런 게 열렸죠. 그때 예,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희룡 당시 장관이 참석을 했고 그 참석하기 전에 삼부토건 대표가 아마 그 국토교통부 1차관을 실제로 만난 기록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다른 그때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어떤 업체들은 굉장히 굴지의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삼부토건은 그것과는 조금 비교가 안 되는 기업이고 해외에 어떤 사업이 전혀 없고 없었는데 실제 그런 상황에서도 삼부토건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갑자기 그걸 소재로 삼부토건이 주가가 뛴 5배가 사안이거든요. 뛰었는데 예. 만약에 이게 주가 조작이 됐다면은 주가 조작을 위해서 정부 요인들이 움직이고 정부 세금이 쳐지고 예. 대통령이 직접 날아가고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해외 인근 지역에. 토픽감이죠. 네. 네. 우크라이나 그때 대통령 영부인인가요? 그렇게 와서 김건희 맞아요. 씨를 김건희 씨 만나고 만나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출발해요. 시작했다고. 샬렌스카에서부터 만날 때부터 시작이 그 3부 체크하고 이제 그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그 3부가 골프장 3부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3부 체크하고 예, 국회에서 지금 예결위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조금만 더 붙이자면 김건희 씨가 캄보디아도 갔다 온 적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의심스럽다면서요. 캄보디아 ODA 예산이 지금 2025년도에 4,300억입니다. 그 중에 680억이 그냥 금융기관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업 없이 그쪽 은행에서 캄보디아 은행에서 마음대로 뽑았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 돈을 188억 어디다 입니다. 쓸게 말하지 않고 그냥 써버리면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수혜국 은행에서 마음대로 뽑아갖고 자기네들이 막 써도 나중에 제가 기재부라든가 외교부에 물어봐도 사후 증빙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검증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걸 갑자기 우크라이나한테 600억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캄보디아. 캄보디아에. 예. 야 캄보디아도 뭔가 파볼 게 나올 수도 있을 거기도 엄청 냄새가 있다고 봐요. 네. 그거 진짜 이상한 일이죠.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게 국내에서 하면은 쉽게 못 하니까 캄보디아로 혹시 빼돌려서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국내에서 그 뭐라 그러니까 현금화할 수 없는 것들 네. 그럴 가능성이 그런 방식으로 현금화한 거 아닌가라고 네. 강력히 의심이 되죠. 예, 그게 그러면- 1987년 이래로 30년 만에 처음 등장한 수법이라고. 이상한 하는데요. 수법이죠 진짜. 예. 87년도에 해외에 한 30억 정도를 그런 형태로 지원해 준 적이 있는데 30년 동안 그런 일이 없다가 캄보디아에 갑자기 예. 648억이라는 거액이 예. 만약에 그것도 비리 연루되고 만약에 삼부토건도 주가 조작이 밝혀진다면 이거는 대통령 부인이 주가 조작의 주범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정부의 요인들 장관을 움직이고 막 세금을 쓰고 뭐 자기들이 순방 가고 이런 거가 다 주가 조작의 소재 아닙니까? 소재입니다. 네. 그러니까 와 이거 이제 개인적인 재산 불리기 위해서 대통령 일을 한 거라고 봐야죠. 주가 조작 통해서. 그렇습니다. 네. 국가를 수익 모델로 쓴 거죠. 예. 이거 대단한. 그래서 특검에서 반드시 그 부분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도이치모터스는 우리가 워낙 많이 다뤄가지고 여기는 금방금방 결론을 낼 것 같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삼부토건은 수사를 하면 정말 엄청난 게 나오지 않을까. 삼부토건은 이제 수사를 사실상 그전 윤석열 정권에서는 수사가 안 됐다고 봐야 안 되겠고 됐죠. 안 돼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서 조금 결과가 뒤에 더디 나올 수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사건에서의 관건은 녹음 파일이죠. 원래 모든 정황이 다 주가 조작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검찰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하고 연결되는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알면서 거기서 예. 연루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그랬는데.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녹음 파일이 이미 압수돼 있었고 그러니까 김건희가 주가 조작임을 인지한 듯.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증거들이 보강이 돼서 저는 충분히 기소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소뿐만 아니라 이거 구속감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 도이치모터스는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기소하려면 할 수 있는데. 있는 상태인 거고 저는 사실은 그 사건에서 어떻게 검찰이 김건희를 봐줬냐 이런 부분에 오히려 특검이 더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도의 수사 영역인 것 같아요. 예. 그 부분도 지금도 다 특검에 들어가는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그 내란 특검은 출발을 빨리 해가지고 이 김건희 특검이나 최혜령 특검은 사무실 마련하고 준비 기간이 길었는데 거기는 바로 이제 고검 건물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예.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가는 게 시설이 다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당장 김용현이라든가 풀려날 수 있으니까 일을 바로 시작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시설이 다 있는 곳에 들어갔어야 했던 거예요 보니까. 네. 조은석 특검이 아주 판단을 잘 하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그때는 야 저거 왜 하필 절로 들어가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잘한 판단이었어요. 네. 원래 검찰청이 사실 수사를 위해서 지어진 건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하기에는 가장 최적화된 건물이고 보통 특검이 출범할 때 20일의 준비 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 사무실 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많은 인력이 그렇죠. 그 많은 인력이 들어갈 사무실이 이렇게 연결돼야 될 원래 필요가 있고. 텅텅 비어 있는 그 큰 그렇죠. 사무실을 구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이 좀 걸렸는데 이번에 특검 출범할 때
다른 김건희 특검이나 최병 특검에서 저 사무실을 구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인원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런데 잘 마침 구해져서 그래서 그 시간을 지금 20일을 다 쓴 것 그리고 같습니다. 또 예산이 맞춰서 딱딱 안 나온대요. 네, 네. 나라 돈이. 그렇습니다. 네. 며칠 날 결제해 주세요 하면 바로 결제되는 시스템이 아니니까.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5일 만에 준비기일을 끝냈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절대로 내란범들은 풀어주지 않겠다. 이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또 시작하자마자 예. 윤석열에 대한 또 체포영장도 청구한 것을 보면 바로 이 사람들을 사회에서 절대로 이제 석방돼서 돌아다니지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특검에 대한 우려가 초반에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이 전문가들이 너무 잘하고 있다. 원래 조은석 특검이 현직에 있을 때도 굉장히 수사 속도가 빠르고 영민한 그런 특검으로 검사로 알려져 있었죠. 사실 조은석 특검이 아니었으면 줄줄이 나왔을 수도 보석이라는 그러니까요. 이름으로 검찰은 다 석방이 부석을 되었을 신청했죠. 때, 네. 예. 지금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도 다 구속 연장돼 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용은 물론 분위기를 확 바꿔버린 게 조은석 특검이었고요. 민중기 특검은 판사 출신답게 일단은 꼼꼼하게 팀도 8개죠. 8개로 나누어서 2개씩.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이거 제 의심인데 윤석열이 그 주말에 조사받으러 갔다가 1시간 조사받고 네. 이 이제 땡깡 부리고 나 더 이상 조사 안 받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예 경찰이 조사하니까 그렇구나 또는 뭐 기싸움 하는구나 이런 해석도 있었고 일부 그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어제 노컷 보도에 따르면 충격적인 핵심 증거가 제시됐다는 증거가 거예요. 제시됐다. 그러니까 초반에 제시된 거거든요. 조사 받자마자 나 안 한다고 나와버렸으니까 나와서 변호인들하고 의논해 보니까 이 조사 그대로 받으면 나 구속될 것 같은데 네. 그런 판단을 해서 땡깡 부린 거 아닙니까? 네. 네. 이 네. 날인도 안 한다고 하고 근데 이제 그 내용이 그 체포 당시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관련이었다고 하는데 핵심 증거, 충격적인 증거라고 하니까 짐작으로는 윤석열이 말한 거를 누가 녹취하고 있다가 네. 내버렸다든가 그런 네. 정도의 증거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뭐 부인하지도 못하고 빼박이어서 예, 예. 조서 날인 안 하고 거부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예,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보통은 결정적인 건 빌드업해서 나중에 막 거짓말하게 만든 다음에 탁 제시하는 게 그 네, 네, 네. 보통의 통상의 수사 기법이라면 저거는 처음부터 내밀었던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이에요. 조특검이 그렇게 하면 윤석열 쪽에서 조사 거부하지 않을까? 하고 그걸 유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로 또 한 영장을 번 치기 위해서 또 한 번 그 영장 킬 빌드업을 쌓아가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일단은 뭐 2가지가 있는데요. 또 그런 걸 머리 잘 굴리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래 너 말해라.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는 안 보여주고 갖고 있으면서 예. 계속 그렇죠. 상대방이 거짓말을 거짓말하게끔- 조서에 쌓고 딱 내놓는 게 예, 기법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판사가 나중에 구속영장 그렇죠. 볼 때 아 이게 거짓말하고 있네. 이제 그렇게 이제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1시간도 안 돼서 이거 나왔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제시한 거거든요. 이거. 그렇죠. 네. 오전에 사실 시작하자마자 체포영장을 쳤고 한 것을 보면 이미 지금 기소할 단계에 다 달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수사기관에서 그 구속영장을 치려면 이미 수사가 맞춰졌을 때 구속영장을 치거든요. 체포영장을 치고 나서는 이틀 있다가 구속을 해야 되고 구속한 다음에는 10일 이내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엮어놨는데 사실은 이미 다 엮어놨다라고 볼 수밖에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 빌드업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했겠나 약간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중간에 조사자가 경찰이 하는 것을 문제 삼아서 나왔다고 했을 때 저는 그 말은 조금 약간 그거는 안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조사자가 경찰이니까 조사 못 받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조사 시작할 때부터 했어야죠. 그렇죠. 만약에 그게 그랬다면 맞으면. 사실이라면. 그런데 1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나와서 점심 먹을 때 이후에 지금 안 받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되냐면 조사 1시간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티타임 다 빼고 순수 조사 시간만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조사 받고 변호사하고 이렇게 입회하잖아요. 변호사가. 그러면 변호사가 보니까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점심시간에 의논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어떤 의논이 있었겠냐. 그럼 분명히 특검팀에서 정말 도망갈 수 없는 증거를 제시했을 거다.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 바로 영장이다. 이거 엎어버려야 돼. 이렇게 된 네. 걸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까지 맞는데 제 말은 예, 그런데 예. 네. 근데 이제 빌드업을 해간 것 아니냐는 말씀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은 전직 대통령을 불러놓고 거의 하루에 끝내야 되겠다는 약간 그 어떤 압박이 좀 있습니다. 특검팀에서는. 그러면 속도를 좀 내야 돼요. 그러니까 오전, 오후, 저녁까지 저녁 이후에 조사를 받겠다고 할지 거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면 거의 오후까지 끝내야 되는 상황이면 굉장히 속도를 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빨리 나왔다. 빌드업, 예. 그래서 빌드업을 해서 그랬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 말은 빼박 증거를 처음부터 조사의 순서도 정할 수 있잖아요. 네. 저 그 혐의를 제일 먼저 조사했고 그때 빼박을 들이대면 이거 틀림없이 다 검찰 출신들이니까 이거 조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빼박 증거 앞에 어쨌든 날인해버리면 이걸 가지고 구속되겠구나 싶어서 날인 거부, 조사 거부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시해. 그럼 그렇게 나올 거야. 저는 사실 이미 빌드업은 다 맞춰졌다라고 봅니다. 빌드업이 다 맞춰졌기 때문에 뭐 체포영장도 청구할 수 있었던 거고 이미 빌드업은 완성됐다. 그래서 한 번 더 윤석열을 지금 간보는 단계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계속 쌓는 거죠. 제가 볼 땐 영장 기각 못하도록. 맞습니다. 네. 윤석열이나 그 변호사들은 다 검사 출신 아닙니까? 특수부. 네. 근데 대개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긴급 체포하는 거잖아요. 조사하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있고 거짓말하면 바로 긴급 체포를 하고 48시간 네, 영장 쳐버리고. 구속영장 그렇죠. 청구하는데 그때가 이제 긴급 체포하고 주말 담가놓은 다음에 영장 청구해서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신문 받는 딱 그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그 변호사들이 야 이거 긴급 체포 당하겠다. 그렇죠. 라는 그 생각이 확 든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들 거라는 걸 조 특검이 알았다는 거죠, 제 말. 그렇죠. 그것도 이용했을 왜냐하면 조 특검은 예. 지금 그 법원의 판사들도 네. 100% 믿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영장이 도저히 판사가 기각시킬 수 없을 정도로 탄탄하게 쌓지 않으면 네, 기각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지난 6개월을 지켜보면. 그래서 그 빌드업을 그렇게 세게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한 것 같고 윤석열 측도 긴급 체포 당하겠다. 이거 구속영장 청구 수순이다라고 아뜨거하면서 완전 네. 이제 들어 누운 것 같아요. 그죠. 예. 구속영장 청구 될 것 같죠. 타이밍이 곧 될 것 같죠. 네, 저는 될 것 같습니다. 곧 구속될 것 같은데. 예. 예. 그래서 어젠가요? 어제 속보에 보니까 윤석열 측에서 그 의견서를 냈다고 하죠. 네. 의견서를 냈는데 아마도 그 두 가지 정도가 담겨 있을 거라고 봐요. 하나는 2차 소환 시기에 대해서 아마 뭐라고 했을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내가 왜 조사를 거부했는지에 대해 설명이 좀 자세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이 굉장히 인상이 안 좋거든요. 조사를 쭉 그렇지, 하고 갔다가. 조서는 붙어 있는데 도장은 안 찍혀 있고 네. 서명은 안 돼 있고 근데 언론에서는 이미 그걸 거부한 것으로 경찰이 조사하니까 나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에는 해명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로 김기표는 특수부 출신이거든요. 정은석 그 나쁘다는 특수부 출신이거든요. 정은석 특검은 그 속도가 진짜 빠른 것 같습니다.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네. 예. 뭐 그냥 여기 뭐 꽹가리 치면서 어떻게 정신없이 만들게 갖고 막 여리 떴다 저리 떴다 다른 생각할 틈을 안 줘요. 틈을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내일부터 이제 또 최혜병 특검이라든가 이 김건희 특검 가면 최혜병 특검에도 또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윤석열 더 정신이 없고 아마 그냥 자포자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자포자기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정신이 혼미해진 것 같긴 해요. 예, 예, 나올 예. 때 그 귀가할 때 사진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혼이 나갔어요. 맨날 이렇게 막 센 척하면서 당당하게 막 예. 지지자들한테 인사하면서 들어갔었는데 예, 혼이 나올 때 나갔어요. 보니까 완전 정말 네. 혼이 빠진 그리고 얼굴로 특검 나왔습니다. 수사 받으면서 그 철제 의자에 앉아서 뭐 저기 뭐 질의 응답하고 있으면 몇 시간 있으면 사람이 정신이 나 이거 나 못 빠져나가겠는데 그런 예,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죠. 처음으로 든 것 같아요. 또 들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고 나왔을 예,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다시 김건희 특검으로 돌아와가지고 김형근 특검보는 도이치모터스 3부 토건 주가 조작에 이제 지금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양평고속도로 휜 거 이것도 희대의 사건이죠. 네. 이 희대의 사건은 문홍수 특검보가 하게 됩니다. 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도 사실은 수사는 되어 있는데 결론을 이상하게 낸 거 아닙니까 이거? 네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쫓아가가지고 뒤에 이제 결론을 바로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도 경기남부청에서 수사를 오래 했죠. 공지구와 함께 양평고속도로 휘는 것도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느 정도 기초적인 수사가 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힘을 내면 네네.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 힘을 도달할 것 공천 개입 의혹 이것도 거의 다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명태균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김건희를 한번 소환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김건희를 소환했다는 것은 그 전 빌드업을 다 맞춰줬다는 사실은 뜻이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김건희를 한 번만 소환한다면 바로 구속영장을 치거나 기소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거는 뭐 대통령 목소리도 있고 김건희 목소리도 있고 다 지금 네. 증거는 다 수집이 된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우정이 특검 보고 봤는데 저 자체로 기소해도 증거가 충분하죠 지금. 네, 이것도 영장이 바로 나올 정도의 사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 보면 그 수사 대상이 지금 4명의 특검보로 나눠서 지금 돼 있지만 네. 사실은 하나하나만 해도 특검이 해야 될 사건입니다 이게 하나하나만 해도 하나만 하면 사실 최병 특검 같은 경우나 이런 규모를 보면 사실상 이 김건희 특검은 각 특검보가 맡고 있는 사건이 각각의 특검이에요. 예, 거의 각각의 특검입니다. 그런데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나 이런 것은 윤석열 정권 때 수사가 됐지만 막상 정권이 서슬퍼렇게 살아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진술을 하길 용기를 좀 못 내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그랬죠. 굉장히 많죠 그런 경우가.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면 아마 증거들이 명확하게 더 많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제 건진법사 게이트 이것도 네, 뭐 백도 있고 막 그쪽 증언도 있고 빠져나가기 굉장히 어려운 사건들이 많아요. 지금 버려놓은 일들이 진짜 많더라고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뭐 빠져나가겠나. 사건은 16개인가요? 16개인데 16개, 예, 예, 특검보 4명이 나눠가지고 네. 사안 성격별로 쭉 나눠서 그 진용이 끝났나 봐요. 업무 분장하고 네. 진용 갖추는. 4명이 2개 수사팀씩 8개 각각 2개씩 해서 한다는 거고 제가 듣기로는 별동대를 또 하나 두어서 별동대요? 예, 별동대를 두어서 좀 수사가 더 많아지거나 그런 데는 긴급 투입해 갖고 하겠다라고 이렇게 예, 진영을 짰다고 합니다. 워낙 많아가지고 예, 예. 인력이 워낙 풍부합니다. 예. 지금 그러면 이 네 특검보는 각각 유명한 사건들이거든요. 하나 삼부토건 도이치모터스 또는 건진법사 또는 공천 개입, 양평고속도로 각각 유명한 사건이 한두 개씩 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특검보는 누가 먼저 신병을 확보하느냐 경쟁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네. 그 특검보들이 사실상 그 약간 자존심 싸움 다들 특히 뭐 물론 판사 출신도 계시지만 나머지 3분 또 검사 출신이고 해서 그 속도 경쟁을 굉장히 빨리 할 것 같고 그래서 각 특검보별로 이렇게 김건희 씨를 소환한다든지 아니면 그 아까 이슈별로 쪼개서 소환한다든지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그 신병 확보에 성공할 팀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3분 각각. 역시 그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역시 삼부토건과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 김영근 특검보가 제일 먼저 네. 성공할 것이다. 예, 예, 예. 저는 명태균 쪽에서 먼저 소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검찰에서 소환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사실은 그 피의자 질문이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질문지를 받아서 사실은 특검에서 내용만 정리해서 새롭게 물어보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도 명태균 특검 담당 쪽에서 먼저 소환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됩니다. 소환은 그쪽인데 저는 신병은 구속영장은 아, 신병은 예, 도이치모터스 그걸로 구속되는 결정적인 우리 계기가. 특수부 출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도이치 쪽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동원은 말씀하신 게 옳습니다. 공천이나 명태균이 다 돼 있긴 하지만 결국은 계속해서 보통은 한 번에 부르잖아요. 그걸 쪼개서 부를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약간 바로 영장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거를 잡아서 같이 이렇게 조사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제 공천 개입도 그 자체로도 구속 사유가 되겠지만 조금 더 확실한 도이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A 특검보 사안으로 소환하고 조사하고 네네. 그다음 B 특검보 사안으로 소환하고 조사하고 혹은 그리고 C 특검보 사안으로 소환하고 조사하고 이런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특검이 셋 다 판단해가지고 그 중에 당신들이 영장을 치시오 이렇게 진행될까요? 아 그게 그렇게는 오전에는 어디 특검 수사팀에 가서 조사받고 오후에는 어디 받고 저녁에는 어디 가서 받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검사들이 그런 식으로 잘 이용합니다. 하루에 하루에. 이번에 보통은 이제 수사를 다 하고
전체 마무리하는 수순에서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를 부르는 게 관행인데 이번에 제가 좀 이렇게 왜 나눠서 부를 거라고 생각하냐면은 구속 기간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한번 구속하면 6개월 정도 그걸 뭉뚱그려서 기소를 했을 때 6개월 정도 구속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추가 기소를 해놓으면 6개월, 1년 또 6개월씩 또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이 너무 방대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자체가 하나의 특검 사건이어서 그래서 꼭 특검보 단위로 꼭 소환할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분명히 나눠 소환할 것 같긴 하고요. 그 나눠 소환한 다음에 바로 영장 치고 기소하고 다시 또 불러 소환해서 또 기소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윤석열은 열흘 이내에 영장 친다 안 친다? 칩니다. 열흘 이내. 열흘까지도 안 갈 것 같은데요. 예.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열흘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열흘도 안 갈 것 한 같다. 일주일 내로 이번 주에 신병을 정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도 2차 조사 끝나면 바로 영장 칠 것 같습니다. 자, 예. 김건희 씨는 그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건희 씨도 원래 이제 특수사할 때는 이제 특검이 특검보들과 아마 아침 회의 한번 하고 네. 수사하고 나서 이제 밤에 또 오늘 뭐 했는지 서로 이제 공유를 하거든요. 그럼 그 진척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영장 치는 시기가 나오겠지만 저는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만으로도 충분히 구속영장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건 열흘 이내. 예. 그다음에 또 증거 인멸 열흘입니까 보름입니까? 저는 열흘이라고 보고 싶은데요. 근데 여기 민정기 특검은 또 신중하기 때문에 보름으로 하겠습니다. 보름으로. 이게 영장을 김건희 씨를 구속시켜야 그 밑에 3인방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김건희 씨가 시키는 일을 했던 사람들. 예, 맞아요. 거기가 이제 맞아요. 귀가 꺾이죠. 그럼 이제 부르면 그래야 이제 사실대로 예. 가겠죠. 김건희 씨가 지시한 일들을 술술 이제 그때 불 겁니다. 예. 영장을 치고 나면 10일 이내에 몰아치게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가 아마 탄탄히 된다면 어느 순간 바로 영장을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열흘입니까 보름입니까? 3주입니까? 영장을 치게 된 시점이요. 예. 근데 그거는 김건희가 한번 출석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분위기를 한번 봐야 좀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저도 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근데 전문가로서. 예. 최소한 지금 이제 내란 특검 사무실이 내일 개소식 한다는 거잖아요. 내일 개소식을 하면 벌써 하루인데. 김건희 특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네, 김건희 특검이 내일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참고인도 좀 불러야 하고 그다음 무엇보다 김동완 말씀하셨듯이 김건희 소환을 해야 돼요. 그럼 김건희 소환이 지금 바로 되냐 아니면 좀 며칠 또 변호인하고 휠체어가 조율해서- 영향을 예. 줍니까? 영향을 물론 아니요. 이게 내가 지금 아파서 못 가겠다라고 계속 변호인을 통해서 의견 조율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윤석열과는 달리 3차 정도는 출석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시간이 좀 그렇죠. 갈수있다. 그러면 그게 뭐 내일까지 오시오. 근데 안 오면 적어도 한 3, 4일 일주일은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2차. 그럼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시간이 조금 늘어질 수 있어서 그게 한 일주일 먹을 것이다. 김건희 예. 바로 출석할 것으로 저는 보는. 그게 이제 판사들이 이제 형사 재판을 하다 보면 구속을 시키면 한 3, 4일은 좀 뭐 얼도 정신도 나가고 그러는데 뭐 한 2번, 3번 재판하다 보면 구속 피고인이 건강해져 갖고 다닙니다. 재판부에 옵니다. 그걸 알아서 휠체어 타고 다닌다는 건 영향을 안 줍니다. 구치소에서 이렇게 새끼 잘 먹고 신박한 논리. 예, 딴 거 생각하지 않지 않아요. 판사들의 사고는 그런 식으로 예, 이루어지는구나. 저희가 형사 재판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건강해져 갖고 와요. 얼굴도 좋아지고 마음이 이제 좀 정리가 되면서 판사들의 사고 방식 이해했어요.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좀 구속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걱정이 밖에서 많으면은 들어가 계시면 더 건강해진다고. 그럼요, 들어가 있어요. 생활이 때 되면 심플해지고. 밥 주죠, 운동시키죠. 뭐 그러고 또 외부와 차단되어서 그러니까 마음의 이제 수양도 되고 전화도 안 하게 전화도 되고 못 안 하게 하죠. 되고 인터넷도 안 하게 되니까 건강해지겠네요. 건강해집니다. 예,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럼 빨리 그럼요. 예. 결정을 하시겠어요. 들어가야 되고 지금 이제 차상명 특검이 좀 여러분께서 집중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최상병. 예. 예. 최상병도 사실 이 조사는 다 이루어졌고 마지막 네. 꼭지만 따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제 특히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느냐 이걸 밝혀내는 게 핵심이잖아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국방부랑 그다음에
그 용산 대통령실 수사가 전혀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쪽 부분이 문제구나. 윤석열, 네. 김건희 관련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공수처에서 듣기로는 어느 정도 수사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저도 공수처 쪽에서는 들었거든요. 그래 서로 다른 소스네. 형식적인 수사는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접근을 못했고 실체 예, 윤석열이냐 김건희냐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거. 예, 통화 기록이나 이런 거는 다 확보는 한 아, 상태인데. 그렇구나. 기초 수사는 됐는데 그 통화의 주인공이 윤석열이냐 저는 김건희도 의심하는데 김건희냐 이런 게 밝혀나요. 저기죠 이종호 예. 쪽이랑 연결된 예. 예, 임성근이 저는 관련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건희도. 네. 김건희를 빨리 잡느냐, 조특검에서는 윤석열을 빨리 잡느냐, 이 두 개가 지금 약간 미묘한 경쟁 관계가 있는데 매우 경쟁 관계인 것 같아. 누구를 먼저 타겟팅을 해서 누구를 먼저 심정 확보를 하느냐가 이게 이제 그 관건이에요. 그래서 기선제압을 확실하게 이제 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김건희는 짜잘짜잘한 일들이 되게 많았던 거고 윤석열이 이제 한 방이 있는 건데 윤석열이가 자기가 한 일을 다 기억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한 말도 기억을 못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아니라고 막 확신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스스로. 그게 나중에 딱 가보면 제가 말했는데요. 이런 게 있었다던데요. 이러면서 딱 들이미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게 내가 있었다고?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멘붕이 오는. 윤석열 차례는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자기 거짓말을 믿어버리는 스타일이더라고. 예, 그러니까 헌재에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멘붕이 와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었으면 나 구속하고도 남는데 큰일 났네. 이래가지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자기네 그 뒤에서 코치하는 변호사들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이러 한다는 것 나한테 제시했고 내가 이렇게 대답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일단 무조건 도장 찍으면 안 배짜라. 되고 여기서 일단 버텨야 된다. 나는 조특검이 그 윤석열 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겠는데. 너무 잘 알지. 조특검이 그러라고 한 거 아니냐. 일부러 그런 거죠. 일부러. 네, 일부러. 그래서 그쪽에서 조사 거부하면 좋아 나는 조사 거부하면 그것도 그걸 빌미로 해서 첨가. 아니, 처음에 체포영장 청구도 네. 사실 체포영장 청구는 안 알려줘요. 그걸 외부에 왜 그렇지, 알려? 그렇지. 일부러 근데 알려준 거 아니야. 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부하라고. 아니 그래서 출석하겠다고 답이 나왔잖아요. 아니 조특검이 심리전에 굉장히 능한 것 같아 지금. 그래서 맞아요. 윤석열식이에요. 윤석열이 지금 말려 들어가고 있고. 윤석열식이야. 내가 그 책을 봤어요. 수사 감각이라는 그분이 쓴 비매품 법무여서 책을 봤는데 자기는 수사 감각? 전쟁과 스포츠 사이에 이 수사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쟁과 스포츠 사이. 그러니까 적당하게 규칙도 지켜야 되겠지만 그 규칙을 너무 안 지켜가지고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막아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깨끗하게 스포츠만 할 수는 없다. 전쟁이니까. 자기는 그래서 안 걸릴 정도로만 수사를 한다. 그리고 나는 그거 할 때 뭘 쓰느냐? 심리전을 쓴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나는 말해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 심리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A가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자극을 딱 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반응해봐. 전교 오르는데. 이렇게 내가 딱 찍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삐쭉 절로 갈 거 아니에요? 갈 거를 미리 예상하고. 그럼 그걸 딱 미리 예상을 해. 그래가지고 이쪽을 찍어. 왜 이래 진짜? 틀렸어 지금.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막 자기가 요리하는 거죠 말해서요.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특검 손바닥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7월 5일날 나온다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왜냐면 7월 3일날 이번에도 네. 7월 3일날이 자기 재판이니까 통상적으로 3일 재판인 사람한테 3일날 못 오게 하지. 그리고 앞뒤를 하루 이틀은 봐주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측이 뭐 너무 무리한 욕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일부러 지금 딱 그림이 네. 윤석열이가 미친 사람들처럼 무리한 욕을 하게 한다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쟤네는 또라이다. 쟤네는 30일 안 나오고 1일도 안 나오고 꼼수만 부린다. 걔네는 직업도 없는 애들인데 직업도 없는. 할 일도 없는데 왜 안 나오냐 이런 인상을 심어주잖아요. 아니 그러면- 윤석열은 무리한 욕으로 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뉴스가 한 번 나오면 무리한지 몰라요. 근데 30일이었다가 1일이었다가 1일도 안 나온다고 했다가 막 그러니까 3일도 이걸 나오고 막 부풀어내고 5일도 만들어내는 나오고. 거지. 이 지하 주차장 들도 또 비슷한 거였어요. 계속 그래서 결국 지하 주차장으로 가면 엄청난 특혜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사실 아무것도 만들었잖아요. 아닌데. 이거 윤석열 스타일이야. 윤석열이 자 이게 윤석열 스타일을 윤석열보다 더 잘 구사해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돼. 이게 두 가지로 이거 결정했단 말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9시냐 10시냐.
그다음에 그렇지 9시에 하나는 지상이냐 지하냐 이잖아.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지상이든 지하든 뭐 9시 10시 하나도 안 중요한데 쪼잔한 걸 가지고 계속 쪼잔한 거 요구하는 가지고서 요구하는 거 상대방이 너 9시에 나와 그러면 이 사람이 나 못 나가 나 10시에 나가 이렇게 하면 그래 너 그거 하나 봐줄게 너 그 대신 지상으로 나와 이래가지고 서로 이제 딜을 쳐가지고 그리고 30일 날 못 나올 거 알면서 30일 날 나와. 30일 날 못 나게 뻔하거든요. 네. 왜냐면 그 사람 30일 안 나오려고 29일 새벽에 나온 거니까. 그렇지. 근데 그거를 뻔히 알면서도 30일 날 나와. 그럼 일단 한번 이 사람들이 싫어 이렇게 말하는 게 되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서 다시 다시 또 일일 날 나와. 너 내가 한 번 더 봐줬어. 너 일일 날 나와. 내가 봐준 거야. 일일 날 또 안 나와? 그럼 너 구속영장 친다. 어. 체포영장 친다. 그리고- 요 빌드업을 잘해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변호사들을 괴롭힌다. 변호사 그럼 변호사들이 이제 힘을 못 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호사들 수사할 것 강해. 같아. 변호사들 수사 대상돼요. 이렇게 되면 변호사로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이게 굉장히 민감하게 되게 좀 중요한 받아들이고 거예요. 있어요. 그치? 네. 그쪽 변호인단에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어제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변호인 수사 방해 그리고 삼부특검 주가죠. 그 김건희의 수사 범위를 넓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화가 나 있더라고요. 난 뭐 하냐고. 네. 아니 화는 내잖아요. 집에서 뭐 하겠어. 화라도 내야지. 그 전에는 배추 공격을 잘 못한다고. 인사청문회 배추반만 그리면 되는데 배추 공격을 못한다고 그렇게 화를 냈었는데 어제는 아무튼 변호인 수사 방해로 변호인들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의욕이 상실했고 말을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쫄았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화내고 있습니다. 변호인들이 쫄려가지고. 나는 그 자꾸 변호인들 쫄리는 거야. 검사 출신으로서 지금 변호사 자격증도 갖고 계신데 만약에 변호를 하다가 변호인을 공격해요. 그럼 변호인 긴장합니까? 그게 사무실의 피해가 커요. 그 피해 왜냐하면 그 변호사 그 사람뿐만 아니라 뭐 법무법인이 됐던 같이 사무실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로펌. 그 사무실이 타격을 어마어마하게 받거든. 누가 압색으로 털린 변호사 사무실 내지 로펌에 사건 의뢰를 내가 하겠어요. 이 변호사한테 의뢰했는데 그 변호사가 털리더라. 아니 그 변호사 회사. 괜찮은데 그 회사가 사무실 전체가 그냥 아. 타격이 되니까요. 그러면 대표들이 막 찾아와요. 그렇지. 너 나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잠깐 나가 있어 이런 거 있잖아. 잠깐도 아니야. 너 영구적으로 나가. 퇴출이야. 나와. 근데 뭘 평생 소송하는 사람들이 뭘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그래. 아니 근데 아니 남의 비린 장사인데 손님 끊어지는데 그러니까. 타격이 크죠. 그리고 사실은 변호인에 대한 수사를 누가 그 전에 많이 했었냐면 윤석열 한동훈 커플이 많이 했어요. 이것도 윤석열 실제로. 스타일이라니까 이거. 맞아. 그 전에 네. 어허. 그게 그런 줄 일반인들 잘 모르죠. 네. 왜냐면 소송 전문가니까 별 부담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우리 털릴 거 많아요. 조심해야 돼. 털릴 거 많아요. 아니 그 조심해야 압색 돼. 받았다고 소문 나면 누가 그 로펌에다가 사건을 맡겨요. 자기 정보도 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겠네. 효과적이네. 효과적이네. 아니 그리고 옆에서 그 높으신 변호사님들이 야 우리 검사 출신들도 많은데 우리 얼굴 좀 세워주고 니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할 거면 나가 막 이러면서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데요. 뭐 눈치 주고 그 의뢰인들을 불안하다고 맨날 와서 변호사님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이러고 저쪽에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괜히 들어오셔가지고 하는 일이 뭐야? 이러면서 막 화내고 맨날 사무실 앞에 막 사람들 진치고 있고 그래서 전화하고. 우리가 방송에서 뭐 다뤘던 어떤 큰 로펌의 큰 변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 사표 쓴 사람들 많아요. 진짜로. 이번에도 그래요. 그럼 우리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를 챙겨주든지 챙겨주든지. 변호인 수사방에 엄청나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김민석 후보한테 왜 배추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배추 투자했다고. 이것만 잘 물어봐도 된다. 월 450만 원씩을 유학간에 있는 동안에 돈을 받았대요. 강모 씨에게. 왜 근데 왜 450만 원씩 받았냐? 배추 투자 배당금이었다. 배추 투자세. 청문회를 제대로 못했고 그런 준비도 안 했고 의욕도 없다. 뭐 하고 있냐 이걸로 또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근데 뭐 자기가 아직도 국민의힘 그러니까. 당수야. 지금 그래도 최대 주주잖아요. 지금 윤석열 당 정광훈 당 맞아요. 끝났어 이제. 아니야,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해. 끝났어. 그래도 우리는 좀 인정해주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손절했어. 손절했다고. 요새 안 와서 서울. 안 와. 송원석 손절했어. 말하는 거 들어봐요. 그 사람이 이미 나간 사람이고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고. 요새 안 오고 전화 안 받고 그래서 좀 화난 것도 있어요. 난 그리고 요즘 대로 방송 들어보면은 네.
그 국민의힘 쪽에 그 보수 쪽 패널들 있잖아요. 네. 옛날에 어떻게든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를 쉴드를 쳐주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대부분이 다 입장이 바뀌었더라고. 그러니까 의리도 없나 어. 봐. 계속 실드 쳤으면 좋겠어 저는.